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가끔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고도 제게 따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무료 법률 상담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상담 요청을 받으면 비싼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임하신 변호사님을 믿고 대화를 좀 나눠 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후회하거나 변호사를 변경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장을 받으면 당황을 하시죠. 이제 아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변호사님을 찾아본 뒤에 바로 찾아가서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협상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은 정말 다르잖아요. 자신만의 무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찾아가서 사무장님이나 변호사님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그 계약 체결을 후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상담을 받기 전에 요즘 인터넷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물론 법률 전문가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자신이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담을 받으면 이 변호사님이 내 사건을 가장 잘 담당해 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특히 이 일을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담당해 줄 변호사인지를 한 번의 상담만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여러 명의 변호사님, 요즘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면서 어떤 변호사님이 내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이 사건을 가장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자신과 마음이 맞아서 함께 이 사건을 담당해 갈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파악해 보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변호사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럴 때 변호사 계약을 체결해도 늦지 않으니까 변호사 계약을 너무나 성급하게 빨리 계약 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즘엔 대부분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사무장님이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주고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까지도 써주시고, 변호사들은 이제 재판에만 참여하고 그런 경향이 있긴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보다 더 뛰어난 그런 법률 지식과 경험들이 많은 사무장님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법정에서 직접 참석해서 의뢰인을 대리해서 그런 재판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다를 수가 있는데, 상담을 받을 때 그 변호사님이 그 재판까지 다 진행을 하셔서 이제 책임지고 자신의 사건을 맡으실 변호사님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조건 승소한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세상 일이 마음대로 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 재판의 경우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잘 대처해가는 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한다라는 이러한 말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능력을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변호사 계약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그 일을 승소를 해야지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착수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착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둘러 계약을 독촉하는 경우에는 잠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고 오겠다라고 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서 다른 변호사님과도 한번 상담을 받아본 뒤에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수도 많아지고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해 주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변호사와 상담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자신의 사건을 잘 담당해 줄 것 같고,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상담 후에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경우에도 주로 이제 상담 후에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본 뒤에 그래도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시면 그때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다,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가겠다, 온 김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적어도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큰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후에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를 할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이번에 계약을 체결해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 사건을 담당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여러 정보를 얻고 다른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한 후에 그래도 그 변호사님이 자신의 사건을 가장 잘 담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찾아가면 그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그 변호사님에게 그 사건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령 그 변호사님이 사건을 담당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정말 좋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상담 후에 계약을 바로 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독촉을 하더라도 그것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전제를 하고 여러 정보를 얻고 여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한 뒤에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변호사 계약을 체결한 뒤에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